도시는 밤의 정적에 잠겨 있었으나 한 건물 앞은 이미 긴급 상황이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퍼져나가며 붉고 푸른 불빛이 교차했고 사람들의 불안한 시선이 건물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벌어진 것은 다름 아닌 인질극이었다. 그리고 그 현장으로 마지못해 끌려 나온 듯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는 사내. 바로 신 사장이었다. 허름한 추리닝 차림, 슬리퍼에 헝클어진 머리. 그러나 그의 걸음마다 묘한 무게감이 묻어났고 이를 바라보는 경찰들 사이에 속삭임이 흘렀다. 저 양반이 진짜 협상 레전드 맞아? 치킨집 사장이라더니. 하지만 최철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맞아. 저 사람 아니면 이번엔 못 막아. 난 15년 전 그걸 봤어. 그때 건물 안에서 외침이 터져나왔다. 시간 끌지 마. 지금 당장 내 요구 들어주라고 했잖아. 경찰 스피커를 통해 나온 협박은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었으나 고지어 나온 요구는 모두를 얼어붙게 했다. 첫 번째 요구사항은 소머리 국밥 3그릇이야. 순간 정적이 흘렀다. 경찰 간부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중얼거렸다. 국밥이라고? 장난하는 거야 지금? 그러나 신 사장은 가볍게 웃음을 터뜨리더니 마치 오래 기다린 장난감이라도 발견한 듯 입을 열었다. 재밌네. 근데 그 국밥, 그냥 국밥이 아닐 거야. 조필립이 다가와 속삭였다. 사장님,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닙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죠. 죄를 지었고 사람을 죽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신 사장은 힐끗 필립을 보더니 낮게 대꾸했다. 필립아, 세상은 법조문만으로 굴러가지 않아. 사람 마음이 걸려있지. 그걸 못 보면 협상은 시작도 못해. 곧 경찰이 국밥을 준비해 들여보냈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더욱 긴장감을 더했다. 조끼에 국물 좀 흘리지 말고 드세요. 이 인간 전혀 예상이 안 돼. 현장은 혼란스러웠다. 국밥을 요구하는 인질범. 그 안에 잡혀있는 인질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경찰과 신 사장. 이 모든 상황이 기묘하게 비틀리며 그 안에서 신 사장은 점차 상황의 본질을 꿰뚫기 시작한다. 이시온이 무전기를 붙잡고 불안한 목소리로 외쳤다. 형, 그건 너무 위험해. 우리 사장님 아직 안 나오셨는데. 그러자 신 사장의 목소리가 차분히 이어졌다. 얌전히 있어. 내가 이 판을 끝내려고 들어간 거니까. 건물 안 신 사장은 인질범과 마주 앉았다. 국밥을 먹는 그 모습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태연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번뜩이고 있었다. 길게 협상할 시간 없어. 정확하게 원하는 게 뭡니까? 인질범은 국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내 요구는 단 하나. 내가 말할 때까지 넌 이 국밥이 왜 필요한지 절대 알 수 없다는 거.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필립은 주먹을 움켜쥐며 속삭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생떼입니다. 저런 인간에게 협상할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자 신 사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패하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 하지만 이 사람의 진짜 목적, 난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순간 게임은 끝나지. 국밥 3그릇이 들어간 순간 경찰 지휘본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게 요구사항이라고 다 들어주면 되나요? 소머리 국밥 3그릇,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러나 김상금 판사가 손을 들어 분위기를 가라앉혔다. 신 사장은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아. 그는 벌써 상대의 심리를 꿰뚫은 거야. 기다려봅시다. 안쪽 국밥을 들이킨 인질범의 눈빛이 번뜩였다. 이 맛이야. 세상에 사람 목숨을 쥐고 있어도 국밥은 국밥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기묘한 여유가 깃들어 있었다. 신 사장은 허허 웃으며 맞장구 쳤다. 국밥은 누구에게나 귀한 음식이지. 근데 넌 왜 첫 요구를 그걸로 했을까? 배가 고파서? 아니면 이 협상을 게임으로 만들고 싶어서? 인질범의 손이 숟가락을 움켜쥔 채 멈췄다. 미묘하게 흔들리는 눈빛. 너 날 아는구나? 신 사장은 고개를 기울이며 천천히 국밥 그릇을 그의 쪽으로 밀었다. 아니, 난 내 속을 아는 거지. 국밥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주려는 첫 번째 신호야. 밖에서 무전기로 대화를 듣던 조필립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다. 전혀 예상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생떼예요. 죄를 지었고 사람을 죽였으면 벌을 받아야죠.
이시온이 곧장 맞받았다. 근데 형, 세상 일 그렇게 흑백으로만 나뉘는 거 아니잖아요. 신 사장 아저씨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최철은 팔짱을 끼며 낮게 끼어들었다. 그래, 협상은 사람의 속을 까발리는 거야. 저 인간이 뭘 숨기고 있는지 저 사람만 알아낼 수 있어. 그때 갑자기 인질 중 한 아이가 신음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무서워. 건물 안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인질범의 눈빛이 흔들리며 다시 광기로 번졌다. 조용히 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 때까지 다들 입 다물라고 했지. 신 사장은 그 순간 몸을 앞으로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자, 이제 본심을 말할 차례야. 내가 원하는 건 국밥이 아니지. 진짜 요구는 뭐야? 인질범은 한참을 신 사장을 노려보다 낮게 중얼거렸다. 내가 여기서 왜 이러는지 내가 맞춰봐. 신 사장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다. 좋아. 맞춰볼게. 근데 틀리면 국밥값은 내가 내야 한다. 밖에서는 경찰들이 일촉즉발의 상황에 손에 땀을 쥐었고 강여경, 순경은 무전을 붙잡고 속삭였다. 형, 이거 진짜 너무 위험해요. 실패하면. 그러자 신 사장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패하면 죽기밖에 더 하겠지. 하지만 난 실패하지 않아. 왜냐면 협상은 상대의 입에서 답을 꺼내는 게임이니까. 카메라는 서서히 어둠 속 인질범의 얼굴과 허허실실 웃다가 돌연 날카로워진 신 사장의 눈빛을 교차시킨다. 그리고 불길한 암시처럼 과거 15년 전 인질극의 한 장면이 겹쳐진다. 피투성이가 된 한 아이, 울부짖는 여인, 그리고 총성이 울리던 그날의 그림자. 국밥을 다 비운 인질범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신 사장을 노려봤다. 좋아. 그럼 맞춰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신 사장은 팔짱을 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내가 원하는 건 석방이 아니야. 돈도 아니야. 그렇다고 단순한 주목도 아니지. 넌 지금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 순간 인질범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밖에서 지켜보던 최철은 눈을 번뜩이며 속삭였다. 역시 이놈 혼자가 아니야. 뒤에 설계자가 있어. 그러나 조필립은 고개를 저으며 무전을 잡았다. 허튼 추측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게 법이고 원칙입니다. 이시온이 곧바로 맞받았다. 그 원칙이 사람을 살려줘요. 사람 지금 죽기 직전인데 법책이 밥 먹여줘요. 시온 씨, 지금은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 아니니까 하는 말이에요. 저 안에 우리 동네에도 있다고요. 긴장감은 바깥도 들끓고 안도 불안정했다. 그 순간 인질범은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내 신 사장에게 내밀었다. 이걸 읽으면 내가 알 거야. 근데 큰 소리 내면 인질 다 죽는다. 신 사장이 종이를 펼쳤다.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15년 전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다. 신 사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와 동시에 장면은 어둡게 전환되며 과거의 플래시백이 겹쳐졌다. 15년 전 놀이터 한가운데서 총성과 비명, 울부짖던 여인의 얼굴,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소년준이. 정지인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왜 내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 왜 우리 준이는 왜? 신 사장은 숨을 몰아쉬며 종이를 구겨쥐었다. 그러나 이내 허허 웃음을 가장하며 인질범을 향해 말했다. 흥미로운 게임이네. 근데 넌 실수했어. 내가 그날을 누구보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거. 인질범이 다시 미소 지었다. 그럼 잘 알겠네. 오늘은 그날의 연장선이란 걸. 밖에서 최철이 무전을 꽉 움켜쥐며 외쳤다. 안 돼. 지금 당장 투입해야. 그러나 신 사장의 목소리가 곧장 끊어냈다. 멈춰. 지금 들어오면 다 죽는다. 이건 나한테 맡겨. 조필립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외쳤다. 사장님, 목숨 걸지 마세요. 협상 실패하면. 신 사장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다. 실패하면 죽기밖에 더 하겠지. 하지만 내가 살아온 인생 늘 그랬어. 오늘도 다를 게 없지. 건물 안 국밥을 끝낸 인질범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신 사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난 단순히 국밥이 먹고 싶었던 게 아니야. 난 기억을 꺼내고 싶었던 거지. 신 사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기억? 그래. 15년 전
넌 내 아들을 잃었지. 그리고 난 살아남았다. 그게 우연일 것 같아? 아니, 설계된 거였어. 밖에서 무전을 듣던 최철은 눈이 뒤집혔다. 뭐? 설계라고? 그날의 비극이 계획된 거라고. 강여경이 다급히 메모를 적으며 외쳤다. 형, 이건 그냥 인질범의 허세일 수도 있어요. 차분히. 아니야. 그날 내가 똑똑히 봤어. 놈은 환각 상태가 아니었어. 그리고 지금 그 뒤에 있는 설계자가 드러나고 있어. 신 사장은 조용히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좋아. 설계자가 있다 치자. 그럼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 인질범은 낮게 속삭였다. 그 이름을 내 입으로 말해. 순간 신 사장의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이내 평정을 되찾으며 반문했다. 내가 원하는 건 진실을 끌어내는 게 아니야. 내 배우가 원하는 메시지를 세상에 퍼뜨리는 거겠지. 밖에서 경찰 지휘본부는 혼돈에 빠졌다. 지금 저게 무슨 소리야? 배우라니? 김상금 판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이 협상은 단순한 인질극이 아니었어. 15년 전 사건의 연장선이다. 조필립과 이시온의 언성이 점점 커졌다. 시온 씨, 당신은 너무 감정적으로 움직여요. 법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원칙? 그 원칙이 우리 살림에 쌀 한 톨 보태줘요. 난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죽을까봐 미치겠는데 당신은 법 얘기만 해요? 그게 바로 제 직업입니다. 판사로서 법은 저의 무기입니다. 그래요? 그럼 전 무기는 없어요. 대신 발이 있죠. 배달 다니면서 본 거, 들은 거, 느낀 거. 그게 제 무기예요. 최철이 중재하려 했지만 두 사람은 이미 서로의 방식에 부딪히고 있었다. 그러자 강여경이 무심히 끼어들었다. 둘 다 틀렸어요. 지금 필요한 건 법도 감정도 아니에요. 필요한 건 신 사장의 직감이에요. 주마담은 불안한 표정으로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옆에는 배 실장이 묵묵히 서 있었다. 저 사람이 또 협상 현장에 나섰군요. 배 실장이 조용히 말했다. 마담, 개입하시겠습니까? 주마담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 사람은 내게 빚이자 은인이에요. 내가 개입하는 순간 15년 전의 빚이 드러날 거예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나설 수밖에 없겠지. 박명진 회장은 비서를 통해 상황을 전해들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역시 저 사람이 움직였군. 신 사장, 내가 다시 세상 앞에 서는 날을 난 기다렸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개입하시겠습니까? 박명진은 눈을 감았다가 뜨며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설계자가 움직였다면 곧 내 차례도 오겠지. 신 사장은 인질범과 마주하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내가 원하는 이름 난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원하는 건 사실 그 이름을 내가 부정하는 거겠지. 인질범의 눈빛이 흔들렸다. 뭐라고? 너는 협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넌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는 거야. 근데 불행히도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아. 그 순간 인질범의 얼굴이 붉어지며 총구가 인질을 향했다. 밖에서 조필립이 외쳤다. 지금 바로 투입해야 합니다. 더 늦으면. 그러나 이시온이 그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다. 안 돼. 신 사장 아저씨는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믿어요, 제발. 경찰 내부는 갈라졌다. 투입을 주장하는 쪽, 신 사장을 믿자는 쪽. 긴장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건물 안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갑작스러운 총성이 울려 퍼졌다. 탕! 순간 인질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졌다. 야! 도와주세요. 총알은 다행히 벽에 박혔지만 인질범의 광기 어린 눈빛은 더 깊어졌다. 내가 원하는 대답 안 하면 이번엔 진짜 사람 목숨이야. 신 사장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좋아. 그럼 내가 원하는 게임을 하자. 하지만 명심해라. 총은 내 무기일지 몰라도 말은 내 무기다. 밖에서는 기동대가 이미 장비를 챙기고 있었다. 헬멧을 눌러쓰고 방패와 총을 들며 투입 준비에 나선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긴박했다. 최철이 지휘본부로 뛰어들며 외쳤다. 투입은 안 돼. 아직이야. 형사님, 더 기다리면 인질들이 위험합니다. 위험해도 지금 들어가면 다 죽는다.
신 사장은 절대 허튼 짓 하지 않아. 저 사람만 믿어. 강여경이 무전을 잡고 손에 땀을 쥐며 속삭였다. 제발 이번에도 기적을 보여주세요. 인질범은 총을 쥔 채 신 사장을 노려봤다. 넌 지금 협상한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난 내 아들을 죽게 만든 그날을 반복하려는 거야. 신 사장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허허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래, 내 목적이 이제야 보이네. 내가 원하는 건 이름이 아니었어. 내가 원하는 건 나를 무너뜨리는 거야. 인질범의 입술이 경련했다. 뭐라고? 넌 설계자의 심부름꾼일 뿐이다. 내 임무는 내가 과거에 갇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 하지만 미안하게도 난 이미 갇혀 있었다. 치킨 튀기며 술이나 마시며 세상에서 사라진 듯 살았지. 그러니 내 계획은 실패했어. 난 이미 무너진 놈이니까. 순간 인질범의 손이 떨렸다. 총구가 흔들리며 인질 쪽에서 벗어났다. 신 사장은 한 발 더 다가서며 낮게 속삭였다. 내가 총을 쥔 순간 넌 협상가가 아니라 패배자가 된 거다. 조필립은 주먹을 쥐고 있었다. 저건 위험합니다. 지금 바로 기동대를 투입해야. 그러나 이시온이 눈을 부릅뜨며 그의 말을 끊었다. 그만해요. 사장님은 사람 목숨 가지고 도박하지 않아요. 그건 당신이 아직 모르는 거라고요. 필립은 이를 악물며 외쳤다. 법과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 사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시온은 단호하게 맞받았다. 하지만 사람 목숨이 먼저예요. 사장님은 지금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최철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낮게 외쳤다. 닥쳐 둘 다. 저 사람은 지금 자기 목숨 걸고 협상하고 있어. 말은 많지만 결국 행동하는 건 신 사장이야. 한편 클럽 시크릿 지하실. 주마담은 배 실장과 함께 긴급 전화를 받고 있었다. 네, 저도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신 사장이 다시 협상에 나섰군요. 배 실장이 조용히 물었다. 개입하시겠습니까, 마담? 주마담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대답했다. 이건 단순한 인질극이 아니에요. 15년 전 사건의 잔재가 다시 꿈틀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 사장은 그 중심에 서 있죠. 필요하다면 나도 움직여야 해요. 인질범은 결국 신 사장의 말에 동요하며 총을 떨궜다. 그러나 그 순간 천장의 스피커에서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잘했어. 이제 그만 돌아와라. 모두가 얼어붙었다. 인질범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외쳤다. 아, 안 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난 아직. 신 사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다. 역시 있었군. 이 모든 걸 조종하는 설계자. 밖에서 경찰들은 소란스러워졌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또 다른 공범이 있다는 건가요? 김상금 판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드디어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내는군. 건물 안 천장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좋아,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나와라. 인질범은 눈동자가 공포에 휩싸이며 신 사장을 향해 외쳤다. 들었지? 내가 원하는 건 그 사람의 명령이야. 난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라고. 신 사장은 허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래, 내가 꼭두각시라는 건 처음부터 알았다. 하지만 꼭두각시를 조종하는 진짜 손, 그게 내가 찾던 거야. 인질범은 당황해 총을 다시 들었지만 손끝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신 사장은 오히려 더 다가섰다. 이제 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흥미로운 건 저 목소리의 주인이지. 최철은 얼굴이 굳어 있었다. 설계자, 결국 이게 다 연결돼 있었어. 강여경이 물었다. 형, 설계자가 누군데요? 15년 전 우리 모두를 속인 놈. 난 그놈이 아직도 살아 움직인다고 믿고 있었어. 그리고 지금 그 증거가 눈앞에 드러난 거야. 조필립이 반박했다. 형사님, 근거 없는 추측으로 수사를 왜곡하지 마세요. 지금 필요한 건 증거지 과거의 망상이 아닙니다. 이시온이 곧장 맞받았다. 근데 증거가 눈앞에 있잖아요. 저 목소리 들었죠? 아직도 법과 원칙만 외우실 거예요? 필립은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여전히 고집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법정에 세워야 진짜 심판이 가능해요. 주마담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움직였군. 배 실장이 불안하게 물었다. 마담, 그 설계자가 다시 나타났다는 게 사실입니까?
주마 담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히 말했다. 그래. 그날 내 딸을 위협했던 그 그림자. 신 사장이 모든 걸 잃게 만든 바로 그 손. 그 설계자가 아직 살아있어. 배 실장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다. 그럼 이번에는 반드시 끊어내야겠군요. 박명진 회장도 뉴스를 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설계자 결국 또 그놈이군.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신 사장에게 연락을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박명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은 그 사람의 싸움이야. 하지만 곧 나도 휘말릴 거다. 준비해. 오래된 전쟁이 다시 시작됐으니까. 신 사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뭉치를 꺼냈다. 낡은 편지, 오래된 흔적이 남아있는 종이였다. 내가 설계자라면 이 편지가 뭔지 알겠지. 인질범의 눈이 커졌다. 그게 왜 내 손에 있어? 신 사장은 미소 지었다. 15년 전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지. 하지만 하나는 남았어. 바로 이 증거. 내 주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인질범은 흔들리며 총을 떨어뜨릴 뻔했다. 밖에서 지켜보던 최철이 무전을 붙잡았다. 편지 설마 그날 증거 중에 사라졌던 그거냐? 김상금 판사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드디어 꺼냈군. 신 사장의 두 번째 카드. 인질범은 안간힘을 다해 소리쳤다. 넌 그걸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해. 설계자는 널 다시 무너뜨릴 거야. 신 사장은 낮게 웃었다. 글쎄, 이번엔 내가 무너질 차례가 아닐지도 모르지. 왜냐면 이번엔 내 곁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카메라는 신 사장의 뒤에 있는 그림자를 비춘다. 조필립, 이시온, 최철, 강여경 서로 다투고 갈등했지만 지금은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